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새벽. 헌법재판소 인근. 이렇게 막아놨구나. 와, 여기부터 교통통제 막았구나. 삼엄한 경비. 안녕하세요. KBS 취재진인데요. 안쪽으로 좀 잠깐 들어갈 수 있을까요? 6시 이후에, 그때 이후에 들어갈 수 있고요. 6시까지는 차단을 하라고 돼 있어요. 헌재로 가는 모든 통로는 막혔습니다.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시민. 안녕하세요. 지금 뭐 방송 중이세요? 얘들아 한번 보여줘봐. 나 탄핵 찬성이다 1번, 반대다 2번. 지금 한번 볼게요. 나 찬성이다 1번, 반대다 2번. 반반 같은데? 1번, 2번이 많은데요? 네, 1번, 2번이 거의 다 비슷하네요. 제가 딱 봐도 어리잖아요. 2030 분들이 한 20대, 30대 민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대, 30대. 어제 11시 정도였죠. 아침. 어제 아침이요? 예. 왜 그렇게 일찍부터 오셔가지고?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렇게 저희가 지킬 수 있는. 시민들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역사적인 날을 맞고 있었습니다. 전 솔직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인데 그래도 이게 역사적인 모습이 담았잖아요. 그래서 한 번쯤은 와봐야 되지 않나 해서 왔습니다. 새벽 6시, 취재진이 헌법재판소 앞으로 들어갑니다. 비상계엄 이후 123일, 심판의 날이 시작됐습니다. 헌법재판소 반경 150m는 출입이 완벽히 통제되는 이른바 진공구역입니다. 여기 안국역 출입구는 다 지금 폐쇄한 상태예요. 비워진 거리, 농성 천막도 모두 이동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헌법재판소 근처로 모여든 다양한 사람들.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들입니다. 진공구역을 벗어나자 농성 천막이 눈에 띕니다. 혹시 밤 새셨어요? 이 아주머니들은 할머니들은 주무시고. 어디? 아, 지금 주무세요? 양산에 가갖고. 이불도 없이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두드려 까고 있어. 아, 진짜. 왔다 갔다 혹시 뭔 일 있을까 봐 이렇게 우리 애국자들 여성분들이 힘들게 주무시는데 혹시라도 뭔 일 있을까 봐 하고. 맞은편 인도에도 은박지를 둘러쓴 시민들이 보입니다. KBS 기자인데. 아, 기자님이세요? KBS 기자인데 이 기자가 우파 기자 같아. 아, 주무시진 않았고 주무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오셨어요? 나라가 조금 혼란스러워서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결심하고서 오늘 연차 쓰고 나오게 됐어요. 헌재 앞에서 탄핵 반대 단식 농성을 하던 시민들도 오늘은 천막을 옮겼습니다. 헌법재판소든지 공수처든지 일단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았고요. 이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는구나. 근데 지금 현재 지켜야 할 분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의 복귀를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현명하신 우리 대통령님께서 귀가가셔가지고 나라를 잘 이끌어서 저 공산당들 빨리 몰아내야 됩니다. 날이 밝자 더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모여듭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봅니다. 한해도 돌 거고 현재 8번도 아마 5대3 기각, 4대4 각하 우리의 승리의 날이라고 봅니다.
탄핵 인용을 바라는 시민들도 헌재 주변에서 철야를 하며 심판의 날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거 은박지를 쓰고 계시는데. 어제 낮에부터 와서 이제 하여튼 오늘 역사적인 날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밤을 샜습니다. 되긴 했는데 하여튼 생각보다 춥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그럼 세수는 하셨어요? 세수요? 네. 아니요, 지금 눈 뜨자마자 카메라 들어왔는데 세수를 언제 했겠어요? 또 이렇게 마지막까지 헌재 이렇게 시민들이나 노동자들이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필요성을 다들 느끼시니까 이렇게 나와서 자는 거 아닌가 싶고. 비상계엄 선포 후 넉 달. 추위와 불편을 견뎌가며 선고가 나는 오늘을 기다려온 시민들. 결과에 대한 기대도 큽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뭐가 힘들어? 힘들죠. 오늘 힘은 들지. 그래도 해야 되니까 하는 거죠. 밤에 저희가 노숙을 3일 하고 울산 내려갔다가 어제 다시 왔거든요. 힘들죠. 우리나라의 민주헌정 질서가 완전히 파괴됐잖아요. 이게 복원되지 않으면 앞으로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미래, 저희 아들도 30이거든요. 예, 직장 다니고 이러는데 정말로 일상이 거의 다들 무너져 있어서 그렇지 않으면 나라가 정말로 큰일 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습니다. 경찰도 전국에서 집결했습니다. 찬반 집회가 열리는 광화문 등에 기동대 약 1만 4천 명이 투입됐습니다. 혹시 모를 인명사고에 대비해 곳곳에 구급차가 배치됐고 치안을 위해 순찰대와 형사기동대까지 총동원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주변에서도 찬반 집회가 열렸습니다.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탄핵 반대 집회.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관광버스가 줄지어 현장에 도착합니다. 당초 광화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집회. 하지만 전날 밤 장소가 급히 한남동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통령 선고 날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헌법재판소 갔다가 광화문 가서 철야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 또 오늘 우리 대통령 각하되는 거 믿고 환영하러 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은 벌써 축하 분위기입니다. 유니스백 제2의 건국의 날이 되는 바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날입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여러분 여기 처음 나왔을 때 봤어요? 보기나 했어요? 오전 6시 50분경 헌법재판관이 도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주변의 긴장감은 더욱 고조됩니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8명의 재판관들이 차례로 출근합니다. 그동안 철통 보안 속에서 심리를 진행해왔던 재판관들. 9시 반 마지막 평의가 시작됐습니다.
해외 언론들도 이번 선고 결과가 궁금하긴 마찬가지. 헌재 앞에 도착한 일반인, 추첨을 통해 뽑힌 방청객입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방청 경쟁률은 4,800대 1이 넘었습니다. 얼떨떨했죠. 이게 아무래도 그 신청자도 많았을 거고, 근데 이게 되나? 네, 됐네 싶을 그런 심정이었어요. 12월 3일부터 너무 불안한 마음도 컸고, 그리고 빨리 판결이 나기를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볼 수 있으면 꼭 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원하는 결과를 생각을 하면은 일단 마음이 참 후련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경원 언니, 국민의힘 차원에서 사과하실 의향 없습니까? 안녕하세요. 국회 탄핵 소추단도 헌재로 향했습니다. 윤석열의 위헌 위법성은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전 국민이 내란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보았습니다. 국헌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께서 헌법상의 권한인 비상대권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한 것이 전부입니다. 선고가 임박해지자 시민들도 발길을 멈추고 TV 앞으로 모여듭니다. 탄핵 선고 기일을 헌재가 너무 질질 끈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과연 판결이 어떻게 될지 궁금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잘 판단해서 좋은 결과를 낼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광장은 달아올랐습니다. 선고를 함께 지켜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대통령 파면을 외쳤습니다. 선고를 1분 앞둔 시각, 재판관들이 대심판정으로 들어옵니다. 지금부터 2024 헌납 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 심판 주요 쟁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모두가 숨죽여 귀를 기울입니다.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 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 제도적, 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 및 계엄법에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공경 선거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분명하고 단호했던 결정. 너무 힘들게 싸워가지고 너무 속 시원합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기분 좋아가지고 진짜 날아갈 것 같습니다. 피청구인 아니 지금 지들이 내란을 저질러 놓고 직무 수행을 하나도 못하게 해놓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 들은 얘네는 공산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지령받아서 하는 것도 어쩔 수가 없어. 때려 부셔버리는 수밖에 없지. 이게 나라야 이게. 정신 나간 나라지 이게. 우리 대통령 어떻게 이 양반 어떻게 그 누구도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8년 만에 재확인되었습니다.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 모두에서 헌법재판소는 윤 전 대통령이 용납될 수 없는 헌법 위반 행위를 하였고 이는 파면할 정도로 중대하다며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을 결정했습니다. 단호하고 명료한 탄핵 심판 결론. 그러나 이 순간을 맞기까지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12.3 비상계엄부터 파면까지 123일. 헌재 시간이 길어지는 사이 가짜뉴스와 온갖 억측이 퍼지기 시작했고 지지층을 자극하는 선동적인 발언과 폭력 행위가 도를 넘으며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도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둔 밤, 대구 시내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소위 투쟁 버스에 몸을 싣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벌써 몇 달째 서울과 대구를 오가며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신념으로 마지막 여정에 올랐습니다. 오늘도 이 늦은 시간에 이 또 나라를 위해서 또 함께해 주신 우리 애국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멸고 이거는 저희들 오늘 이 집회에 있어서 그 어떤 뭐 사고에 대해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서명해 주시고요. 회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과 돈을 들여 매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던 이들은 기각을 확신하는 모습입니다. 사대사 아니면 무대상이니까 두세 사람 중에서 몇 사람이 없으니까 세 사람만 연락해도 인용이 안 되죠. 그런데 목적지인 광화문으로 향하는 도중 혼선이 빚어집니다. 예, 지금 서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였어요. 지금 한남동하고 지금 동아면세점 쪽으로 계속 통화를 해봤는데 지금 바닥에 비누를 깔고 누구 자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갑작스럽게 휴게소에서 밤을 보내기로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하지만 쉽사리 잠이 오지 않는 결전의 날, 격한 발언이 이어집니다. 기업 때만 그 매달 폭풍한 이렇게 내 전투기 몰아가 죽였어. 나는 제발 폭풍 이렇게 맞아. 이 나라를 어떻게 공산화가 돼봐라. 아이고야. 끔찍스럽지 않나. 인용되면 어떡해요? 만약에 그래 되면 난리 난다. 맞잖아. 헌법재판소 그 뒤집는 거 봤잖아. 아 저기 서부지법 그때. 난리도 그런 난리도 어디 있겠노. 길어질지 모를 다음 날을 위해 투쟁 버스에 오른 사람들은 쪽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그 한남동에 또 분위기 살린다고 북을 쳐야 될 때가 올 겁니다. 북을 치는데 집에 가면 손톱띠가 다 비키지도록 쳐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목적지를 바꿔 한남동에 모인 투쟁단. 일사불란하게 준비해온 악기와 깃발을 나눠듭니다. 일찌감치 승전고를 울리며 윤 전 대통령을 맞이할 준비를 마칩니다. 대통령 나오신다는 그 기쁨에 지금 마음이 설렙니다.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시면 만약이라는 게 없죠. 네. 무조건 그렇게 나올 네네. 확신하고 있어요. 그냥 편하게 4대4. 기가. 어디서 나오셨어요? 파이팅입니다. 오늘 부활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탄핵 반대 목소리는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한층 더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의 작은 행동과 말에도 격렬하게 반응하던 탄핵 반대 지지자들. 기성 언론에 대해서도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체포 5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하자 탄핵 반대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대통령의 행동은 탄핵 반대 지지자들을 더 뭉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저께 구치소에서 어저께 나오신다고 해가지고 아침 11시부터 가가지고 밤새도록 밤새우고 근데 이제 어저께 우리가 한 5시간, 6시까지 있었거든요. 너무 기쁘고 진짜 우리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밥 먹어도 소화가 안 됐어. 정말로. 이게 부모님 돌아가신 것보다 10배는 더 가슴 아팠던 것 같아요.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나라를 이제 빼앗긴 기분이었거든요. 이렇게 대통령님이 나오셔서 앞으로 좀 희망이 보이고 지지자들은 헌재의 판결을 확신하며 자축의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밤 윤 전 대통령은 이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저녁 식사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치찌개로 맛있게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도 단상에 올라 이들을 치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유주의 체제, 법치주의를 지키는 최고의 전사이고 영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에서도 점점 이렇게 말씀이 좀 격하게 나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광장의 언어고 정치인의 언어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우리 정치권이 광장의 언어가 이렇구나.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떤 그 속에 담겨진 의미를 읽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사람들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박정너 탄핵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불법과 파행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들어 무시가 됩니다. 초부수자! 이따위의 헌법재판소는 안 됩니다. 헌재를 해체하라! 극우 단체의 영향력도 확대됐습니다. 대표적 극우 인사 전광훈 목사는 탄핵 인용 시 불복종 운동을 벌이겠다며 위협적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음 주에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해내야 됩니다. 저 헌법재판소 문제가 없애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전부 다 깜빵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선동적 발언을 할수록 거리의 반응은 뜨거워졌습니다.
탄핵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발언 수위는 높아졌습니다. 심판 결과가 얼마 안 남았는데요. 그렇지.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거의 뭐 4대 4로 같이 밥도 안 먹는다. 4대 4가. 그러니까 근데 5대 3만 돼도 3명만 반대해도 대통령은 살아오는 거 아니야. 그 예상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내가 볼 때 국민 저항권에 부딪힐 것 같은데. 국민 저항권. 땅의 하나님이에요. 하늘의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이거는 헌법 위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헌재 앞도 몸살을 앓았습니다. 극단 세력이 몰려와 거칠게 시위를 벌였습니다. 헌재를 압박하겠다며 단식 투쟁을 벌인 지지자들. 123일 법 질서가 무너진 시간 동안 분열과 혼란은 극심해졌습니다. 탄핵이 되면 절대로 안 되지. 국민들이 다시는 전쟁 이런 전쟁 없어요. 진짜로. 탄핵 인정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 살 필요 자유가 없는 세상에 차라리 죽음을 달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 몸을 던져서 헌법재판관 한 명을 모가지를 비틀어 죽여버리겠습니다. 정치가 실종된 사이 광장엔 반목과 대치만 남겨졌습니다. 윤석열의 계엄이 그렇게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 난데없이 날아든 달걀. 각종 허위 정보는 거리의 폭력을 자극했습니다. 광장의 여론에 영향도 주고 해가지고 그 폐쇄회로 안에서 그 이른바 에코 챔버 안에서 소리 지르면은 그 소리가 서로 막 반향을 하면서 또 다른 소리를 만들어내고 해가지고 그 희망을 막 증폭시킨 것 아닙니까? 그런 상태가 거의 한 달 계속됐잖아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어떤 터널 안에서 있었던 상황 아닙니까? 일부 시민들은 현직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지 않겠습니까? 계엄을 계몽이라는 표현으로 변질시켜서 어떤 세뇌시켰다시피 한 거거든요. 이런 효과가 드러난 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월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성난 지지자들이 윤 전 대통령 구속에 반발해 서부지법을 습격하고 7억여 원의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이후에도 헌법재판관 집 앞까지 찾아가 소란을 피웠습니다. 장례식하고 있습니다. 법과 제도에 대한 공공연한 불신. 음모론에 기대거나 또는 거짓 사실에 기대거나 또는 상대방 악마화에 기대거나 이렇게 된다면은 사회 갈등만 더 부추기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이득이 된다고 해서 극단주의 세력을 자극해서 자신의 정치적 이익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나쁜 시도입니다. 청원 시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굳은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려했던 소요 사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주최 측을 향합니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왜 사기쳐? 왜 사기쳐? 왜 사기치느냐고 이 들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거는 용기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또 다른 갈등. 계엄 이후 123일, 우리 사회 갈등과 분열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다.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하며 밝힌 이유 중 하나입니다. 3년 전 역대 최소 표차로 20대 대통령에 당선된 윤 전 대통령. 국민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통합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이번 탄핵 심판 이후에도 지지층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내놓았을 뿐 국민 모두를 향한 사과나 승복은 없었습니다.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모순되게도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헌법주의자를 자처하며 법과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요. 2024 헌납 8. 이번 헌재 전원일치 판결은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 지시까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로 스타 검사가 된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그가 처음 언급한 단어도 헌법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앞으로 해나감에 있어서 헌법과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여튼 열심히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취임 직후부터 검찰의 칼날은 정권으로 향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후 검찰권을 두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충돌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부하라면 검찰총장이라는 이런 직제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누구를 비호합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맞선다는 평가에 그의 인기는 날로 치솟았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아주 응원해 주신 거 감사한데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윤석열의 그 성과는 그때는 멋있었어요.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장관 권력 실세들, 그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권력의 눈치 보지 않고 권력을 향한 수사를 강단 있게 해내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면 공정과 정의,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결국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재헌절 첫 공식 일정으로 방문한 곳은 광주 5.18 민주묘지였습니다. 참배하러 오실 자격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는 이 자리에서도 헌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헌법 정신으로 이 희생자들의 그 넋을 우리 보편적인 헌법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승화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도 제가 7월 17일에 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가 또 많이 있습니다. 헌법주의자 윤석열. 그는 당선 이후에도 3년 연속 5.18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보수 정권의 대통령으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한동수 전 대검 감찰부장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있었던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술을 뭐 많이 만취한 사적인 이런 사석은 아니었고요. 그런 윤석열의 어떤 속내 생각들이 그 솔직하게 드러나는 자리였습니다. 내가 육사에 갔었더라면 쿠데타를 하였을 것이다. 김종필 등 중령급이 5.16 쿠데타를 하였다. 검찰로 치면 부장에 해당된다. 나는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검사 후배들을 앞에 둔 자리에서 권력에 대한 욕망을 감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장모 관련 사건들에 대검이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검찰권을 사유화했다는 비판도 쏟아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해서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야망과 탐욕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조직과 수사권과 정보 조직을 사유화해서 자신의 지지도를 높이는 작업들을 해갔습니다. 출마 선언 한 달 뒤 국민의힘에 입당한 그는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습니다. 오로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정신만 함께 한다면 모든 분들과 함께 가겠다고 벌써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공정과 상시, 정권 교체를 내세운 그에게 사람들은 열광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48.6%로 당선 확정입니다. 결국 0.73%포인트라는 근소한 차이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윤석열. 당선 직후 밝힌 첫 소감에서도 그는 또다시 헌법을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직을 정식으로 맡게 되면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의 갈등을 하나로 모으고 대화하고 타협해가지고 조정을 이뤄내는 게 대통령이 가져야 될 리더십인데 우리는 속았던 것 같아요. 본인에게 쓴소리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본인의 생각과 다른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반국가 세력이에요. 적대시해요.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래요. 국민과 더 자주 소통하겠다던 대통령. 하지만 소통의 상징이었던 출근길 문답은 6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 배제를 비롯해서 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택적 언론관이라는 비판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대통령의 그 헌법 수호 그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이른바 입틀막 사태로 과잉 경호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통령님. 국정 기조를 바꾸셔야 됩니다. 국정 기조를 바꾸라는 말 한마디에 야당 의원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어낸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비슷한 일이 한 대학의 졸업식에서 벌어졌습니다. 힘껏 지원하겠습니다.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이거 뭐하는 일입니까? 이는 윤석열 정부의 불통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남았습니다. 대통령은 그 말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크게 통합하는 사람이거든요. 국민 전체를 항상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거기에 뭐 이렇게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이 국민이란 이 전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게 참 비극적입니다. 계엄 이후 검찰 소환 등 법적 절차에 불응한 그는 결국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헌법을 내세우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비상계엄의 선포와 그에 따르는 후속 조치도 엄연히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점을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쫓아가는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검찰에서 검사로서 법을 집행하던 사람이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헌법을 준수하려고 선서한 사람인데 헌법을 얘기했던 사람이 반헌법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이 너무나 아이러니하다. 정치인의 말은 그냥 말일 뿐입니다. 그게 정치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을 규정해야 되는데 헌법 파괴자로 찍히고 말았습니다. 이게 참 국가적 불행이죠. 헌법주의자에서 헌법 파괴자로. 지난 3년 우리 국민들은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헌법이란 말을 자주 듣고 말했고 결과적으로 헌법이란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기초한 헌법이고요. 철저히 권력이 분립되어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인정하는 체제예요. 근데 이번에 한 걸 보세요. 국회도 없앤다, 지방의회도 없앤다, 뭐 정당도 없앤다, 뭐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회저를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고 그게 무슨 국민의 권리를 위한 거예요. 국민이 믿어왔던 헌법, 자유민주주의, 뭐 자유, 주권, 인권 이 용어들을 다 오염시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파면 결정문은 헌법의 가치를 복원시키는 명문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중 한 구절,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일상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대한국민, 우리 헌법 전문 첫 문장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헌재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잘 쓰이지 않던 이 단어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습니다.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생각이 다른 국민도 배제하지 않는 정치가 과제로 다가온 지금, 지난 123일간 거리에 섰던 대한국민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밤 시민들은 여의도로 달려갔습니다. 계엄군 차량을 몸으로 막아서는 시민들. 외신을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던 장면. 12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군용차 앞에 섰던 청년을 헌재 앞에서 만났습니다. 꿈 같은 시간, 그러니까 좋아서 꿈 같았던 게 아니라 그게 진짜 현실이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벌어졌었고, 그냥 우연히 제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을 때 그게 일이 벌어짐으로써 제가 각광받았던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저보다 먼저 뛰어가서 잡으셨던 분들, 또 그리고 남태령이나 한강진이나 그리고 끝까지 이 수많은 곳에서 광장을 지키고 있었던 분들의 힘이 오늘의 승리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만이 모였던 여의도, 응원봉 시위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사회자가 이끄는 젊은 시위. 사회자 박민주 씨는 광장에서 지난 겨울을 났습니다. 국회의 현안 행사를 통해 시청의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사실 파면될 거라고 믿고는 있었는데, 그래서 눈물도 안 날 것 같았는데 네. 파면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뭐 그동안의 시간들이나 함께했던 사람들이 좀 생각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시원시원한 그의 목소리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이제 봄놀이 갑시다. 잠도 편히 자고 일상을 되찾읍시다. 우리가 서로를 지키고 살렸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이 먼저 알아보고 인사를 청하기도 합니다. 여의도 국회에서 보여주셨던 성결제, 서로 손난로를 함께 나누고 물병을 나르고 또 서로를 챙겨주고 옆에 졸고 있는 사람들을 깨워주고 그 사랑의 마음들이 이 나라의 정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장면이 된 응원봉과 K-팝. 시민들은 함께 대통령 관저 앞에서 폭설을 맞기도 하고 아스팔트에 앉아 밤을 지새우기도 했습니다. 그 극우 집회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무서웠는데 모두가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상당히 오게 되었습니다. 수백 개의 재치 있는 깃발들 역시 안전하고 평화로운 집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주말마다 6m 넘는 깃발을 들고 나왔던 무형유산 전수자 여현수 씨. 그는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죠. 근데 되게 당연한 건데 근데 힘들게 또 얻어지니까 또 더 값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민분들하고 또 같이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전통 공연을 한 사람인데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지 말길 바라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려 분투했던 123일. 동시에 많은 숙제를 던진 123일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대한국민은 남은 과제를 또 묵묵히 풀어나갈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야죠. 이제 저런 차별들도 없어지고 경찰 분들도 고생을 너무 많이 분들도 없어지고 이제 좀 알록달록해져야죠. 거리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동안은 좀 오늘 진짜 속이 다 솔직히 시원하긴 해요. 이게 뱅글뱅글 경제가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것뿐이 없어요.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 있네요.